와이프한테 등짝 맞을 뻔한 거를 콘텐츠 해야 한다고 해서 갠신히 허락받은 저는 도레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옆에 있는 TV AKTV입니다. AK. 이전 영상에서 AKTV로 하지 뭐하러 저렇게 힘들게 세팅하냐 뭐 요러한 문의가 엄청 많았었기 때문에 바로 AKTV 이렇게 질러버렸는데요. 3개월 무이자 할부로 큰마음 먹고 지른 삼성전자 AK 네오 QLED 75인치 TV입니다. TV를 소개하는 영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아야 영상을 보는데 좀 수월하니까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자면 네오 QLED 라인업이 700번대가 일반형, 800번대가 고급형, 900번대가 최고급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뭐 샀을까요? 당연히 일반형을 샀겠죠. 고급형이나 최고급형에 비해서는 성능이 조금씩 이제 다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제 화면에 베젤 사이즈나 이 화질 엔진도 그렇고요. HDR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피커의 채널, 출력 뭐 이런 것들도 제일 낮습니다. 주사율 같은 경우는 120Hz까지 지원을 하는데 AK 환경에서는 작동을 하지 않을 겁니다. 체급별로 성능을 확실하게 나눈 느낌? 대신에 이 한 체급씩 올라갈수록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상승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고급형부터는 이제 엄두도 못 냈을 것 같고요. 설치야 기사님들이 해주셨으니까 크게 걱정할 만한 건 없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거는 뭐 스탠드형이냐 벽걸이형이냐 요것만 생각을 하면 됐는데요. 하나 특이했던 부분이 기판이나 포트나 뭐 이런 것들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보통의 TV 같은 경우는 뒤가 조금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좀 있는데 요즘 제품은 얇게 만들기 위해서 아예 외부로 빼냈더라고요. 기사님이 스탠드를 조립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요것도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TV는 한 10년에 한 번 정도 사는 그러한 가전이니까요. 이제 TV와 데스크탑을 연결해봐야겠죠. 예전에 테스트했었던 인텔 CPU 기반의 데스크탑은 이미 반납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부품을 활용해서 테스트를 해볼 계획인데요. 실제로 테스트를 위해 구성을 한 CPU입니다. 일반적인 PC의 형태는 아니고 메인보드 위에 올라가는 부품들을 빠르게 탈부착하기 위해 조금은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고, 당연히 그래픽카드는 GeForce RTX 4090 기가바이트 게이밍 OC 제품을 활용할 거고요. 뭐 현재 나오는 칩셋 기준으로는 끝판왕이라서 더 좋은 제품을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죠. 그리고 CPU는 최고의 게이밍 CPU라고 알려져 있는 라이젠 7 7800X3D를 활용해 볼게요. PC와 연결은 굉장히 쉽습니다. 디스플레이 포트를 보면 HDMI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케이블을 꽂아주고 반대편은 TV 뒤편에 HDMI 포트에 꽂아주면 됩니다. HDMI가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 어느 것에 꽂아줘도 AK 상도가 표시가 되더라고요. 세팅하기 편한 곳에 꽂으면 되고요. TV에서 알아서 자동으로 인식을 하고 아래 방향 화살표만 누르면 메인 화면에 PC가 뜨면서 설정이 끝나거든요. 정말 쉽습니다. 이런 건 확실히 편하더라고요. 참고로 삼성의 기본 케이블은 HDMI 2.0을 지원하는 케이블입니다. 이 케이블로는 AK 디스플레이로 활용할 수가 없죠. HDMI 2.1 케이블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케이블 패키지에 AK 지원이 된다고 적혀 있거나 울트라 하이스피드 같은 문구가 있어야 하고, 케이블 단자 부분에도 AK 또는 울트라 하이스피드 뭐 이러한 문구가 있어야 PC와 연결해서 AK 상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니 AKTV를 판매하면서 HDMI 2.1을 지원하지 않는 케이블을 넣어준 건 조금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연결해보면 진짜 화질 미쳤더라고요. 디스플레이 설정 가보면 진짜 레알 AK 상도가 보이게 되는데요. 4K로 설정해도 눈이 맑아지는 느낌인데 AK는 정말 감탄만 나옵니다. 해상도 세팅해줬으면 영상 하나 봐야겠죠. 유튜브로 보는 건 사실 4K나 AK나 티가 잘 안 나긴 합니다. 일단 유튜브로 올리는 순간 화질이 열화되기 때문에 AK 원본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AK와 4K로 설정을 번갈아 가면서 확인해보면 이 차이점이 보이긴 합니다. AK 쪽이 조금 더 미려하다는 느낌이 들고 4K로 바꾸게 되면 사물의 경계가 살짝 흐려졌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AK 구매하면 정말 꼭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다들 알고 있는 영상인데요. 바로 아이유님을 촬영한 AK 직캠입니다. 야,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이거 와, 4K에서도 감동이었는데 진짜 찐감동 몰려오더라고요. 이거는 저작권 때문에 많이는 못 보여드릴 것 같고요. 이제는 게임 해봐야겠죠. 모든 장르를 통틀어서 75인치 AK 상도에 가장 잘 맞는 장르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FPS처럼 고주사율을 무조건 고수할 필요도 없죠. 크기가 크니 시원시원하죠. 색감 화사하죠. 거기에 AK 모니터 4대를 붙였을 때 느껴졌던 베젤이 돋보이는 것도 없죠. 포르자 호라이즌 5를 하면서 진짜 창고에 있는 휠 가지고 오고 싶었습니다.
근데 설치하면 또 몇 날 며칠을 밤새워서 할 거라 못 고되겠더라고요. 하나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디스플레이와의 거리였는데요. 지금 앉아있는 거리보다 적어도 2배는 더 멀어져야 거대한 크기도 느끼면서 더욱 게임을 편하게 할 수 있어 보였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 테스트 환경이 협소한 거다 보니 생긴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75인치면 웬만하면 거실 설치잖아요. 그러면 딱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설치 공간도 중요하더라고요. 배틀그라운드 역시 AK 상도로 해봤습니다. 당연히 옵션은 최대로 올린 상태고요. 확실히 60Hz 주사율이기 때문에 FPS에는 맞지 않는 디스플레이이긴 합니다. 화질보다는 프레임을 택해야 하는 게임이니까요. 일단 AK로 세팅해서 그런지 텍스처가 조금 더 정교해지고 외곽 라인들이 더 깔끔해졌습니다. 그냥 보면 다른 점을 한 번에 찾아내는 게 쉽진 않은데 화면에 가까이 가보니 해상도에 따른 차이가 분명히 있긴 있더라고요. 영상에서 보는 것보다 실물로 보는 게 조금 더 차이가 두드러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평소 FPS를 해도 어지러움을 전혀 못 느꼈는데 조금은 어지러움이 느껴지더라고요. 75인치 화면이라 한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주사율도 60Hz라서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배그를 하기엔 애초에 맞지 않는 설정이다, 좀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디아블로4 미쳤습니다. 진짜 미쳤다는 말밖에는 안 나오고 4K 모니터 4대 붙였을 때하고 비슷한 느낌은 맞는데 아무래도 베젤이 없다 보니 눈에 걸리는 게 없더라고요. 거기에 화면도 어마무시하게 크다 보니 진짜 디아블로4도 야, 이거 구독자분들이 느껴봤으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AK 해상도 풀옵션으로 설정하게 되면 평균 한 40에서 50프레임대로 유지를 하게 되면서 프레임이 살짝 아쉬운 느낌을 주게 됩니다. 최고 그래픽 카드인 RTX 4090이라도 AK 풀옵션 디아블로4는 버거하네요. 그래서 DLSS를 품질로 설정해 뒀거든요. 그러면은 70프레임 이상 올라가게 되면서 AK에서 쓸 수 있는 60Hz 주사율을 100% 활용하게 됩니다. 이겁니다. 이거예요. DLSS가 초고해상도에서 쓰일 때 느낌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왜 RTX 3090을 발표하면서 AK 디스플레이에서 테스트를 한 걸 보여줬는지 이해가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디아4는 제가 패드가 너무 익숙해져서 키만은 오히려 불편한데 무선 패드로 연결을 해서 디스플레이와 적당히 거리를 두고 플레이를 한다면 단점은 없다고 봐도 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FPS 장르인 배그에서 AK로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4K 120Hz로 맞춰놓고 오버워치2를 해봤습니다. 참고로 120Hz 주사율이 지원된다고 써있어서 AK 120Hz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정확히는 4K 120Hz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본래 해상도에서 고주사율을 쓸 수는 없지만 TV임에도 4K 120Hz가 지원되는 건 꽤나 색다른 경험이더라고요. 역시 대화면이 FPS를 하기에 알맞은 건 아니죠. 충분한 거리 확보가 필요해 보였고 해상도 좋고 120Hz 주사율을 아득히 뛰어넘는 200프레임이 나와주고 있어서 게임을 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었습니다. 오버워치를 하면서 느낀 건데 ALLM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게임 모드로 설정을 해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게임 모드가 되면 입력 시간이 짧아지거든요. 이걸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바로 설정해 주더라고요. 물론 전문적인 게이밍 모니터보다는 지연율이 조금 있다는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 제가 정확히 체크를 해본 건 아닌데 체감상 돌의 피셜로 한 4ms 전후는 되는 것 같거든요. 민감한 분들은 조금 밀린다는 느낌을 받을 것 같았고 저 같은 머글이라면은 느껴지긴 하는데 또 딱히 불편한 수준은 아닌 그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이 크다 보니 더 밀린다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더욱 잘 나타내주는 HDR 기능도 활용할 수가 있었는데요. 써보니까 어두운 부분이 더 두드러진 느낌은 나는데 게임을 하면서 크게 와닿진 않았습니다. HDR은 게임보다는 영상을 볼 때 확실히 좋을 듯 하고요. 오히려 블랙 이퀄라이저를 만져주는 게 어두운 곳에 적이 보이지 않는 FPS 게임들을 할 때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거는 실제로도 게이밍 모니터에서 자주 쓰이는 기능 중 하나이기도 하니까요. 이렇게 게임을 하다 보니 이 모니터로 그래픽 작업을 할 수 있을까? 좀 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단 AK 상도의 색감도 꽤나 훌륭했으니까요. 그래서 화면 모드를 보니 그래픽 작업, 동영상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요. 동영상 모드로 놓고 테스트를 해보면 sRGB는 98%, P3는 78%로 표준 색역대를 지원하고 있고요. 화면 최대 밝기는 대략 한 650니트 정도 됩니다. 굉장히 밝은 화면 밝기죠. 다만 색상 정확도가 완전히 틀어지게 됩니다. 영상은 색이 정확할 필요가 없죠. 화면이 밝고 색감이 화사하면 되니까요. 다음은 그래픽 작업 모드에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색역대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역시 표준 색역대를 지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화면 밝기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한 350니트 정도 되는데요. 이거는 모니터 화면 밝기로 생각해도 꽤나 밝은 수준이죠. 그리고 틀어져 있던 색상 정확도가 굉장히 정교한 수준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정도면 색 보정하는 용도의 디스플레이로 써도 이상할 게 없는 수준입니다. 물론 이걸로 쓸 일이 얼마나 있을까 싶긴 하지만요. TV와 모니터를 계측하는 방법은 많이 다를 겁니다. 용어도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많고요. 저는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용 장비로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비용은 많은 분들이 그럴 거면 AKTV 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새 제품 기준으로 모니터 4대를 구매해서 AK 디스플레이로 만들었을 때 대략 140만원 정도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삼성 네오 QLED AKTV 요 가격은 306만원입니다. 고급형, 최고급형 아닙니다. 예, 일반형입니다. 2배가량 차이가 났는데 그 차이가 한 1-20만원 차이가 아니죠. 좋은 건 알지만 그래도 무조건 권하기에는 많이 비싼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삼성 네오 QLED AKTV에 하이엔드 PC를 연결해 놓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요. 예전에 4K 모니터를 4대 붙여서 게임을 해봤었으니 이때 느낌과 비교를 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4K 모니터를 4대 붙여서 AK 상도의 디스플레이를 만들었을 때의 장점은 유연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롭게 모니터를 떼고 붙이고 이동시키면서 내가 원하는 화면비, 구도, 위치 선정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작업 공간으로 활용할 때는 각 모니터마다 공간을 할당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멀티태스킹에 최적화가 되어 있고요. 또 싱글 모니터부터 시작해서 듀얼, 트리플, 쿼드라플까지 순차적으로 업그레이드도 가능한데요. 상황에 따라서 붙였다 떼었다가 뭐 자유로운 거죠. 이것도 세팅의 유연함이 될 수 있고요. AK와 비교해서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우위에 있습니다. TV 저렴해졌다고 해도 괜찮은 AK 75인치 구매하려면은 300만원은 넘게 줘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 방식의 단점도 당연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일성입니다. 디스플레이마다 색이 조금씩 틀어져 있어서 전체 화면으로 영상을 보거나 컬러 작업을 하게 되면 예민한 분들은 빡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베젤입니다. 아무리 얇은 모니터를 쓴다고 해도 베젤과 베젤이 만나면서 결국은 두께를 형성하기 때문에 끊김이 발생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죠. 마지막으로 설정이 복잡해서 PC를 잘 모르는 분들은 시도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75인치의 AKTV로 세팅했을 때의 단점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가장 큰 걸림돌은 비용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저렴한 게 300만원 수준이고 옵션이 조금만 추가가 되는 중고급형 제품들을 보면은 가격 뛰는 게 말도 안 됩니다. 또 소비 전력에서도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역시 2배가량 차이가 나게 되기 때문에 처음 구매 비용뿐만 아니라 유지 비용에서도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간 차지 문제일 텐데요. TV는 이 디스플레이를 바라보는 거리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충분한 공간이 필요하며 공간이 충분치 않을 경우 활용하는데 꽤나 많은 불편함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야를 전부 덮는 것을 선호하는 분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설치 공간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아쉬운 포인트입니다. 또 한번 설치하면 거의 붙박이 수준이기 때문에 이동의 자유로움이 없는 것도 아쉬운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부분을 보아도 같은 화질과 색상의 균일함을 보여주고 무엇보다 이 사이사이에 베젤이 없잖아요. 이 점이 엄청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은 게임한다고 해도 화려한 이펙트나 색감 아니면은 정교하게 잘 짜여진 텍스처를 중시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몰입감을 주는 게 진짜 기가 막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모니터 4대를 세팅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HDMI 2.1을 지원하는 케이블만 따로 구매한다면 데스크탑에 연결해서 AK 상도를 정말 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세팅이 가능하다는 점은 상당한 장점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하이엔드 PC와 AKTV를 조합해본 느낌을 이전 모니터 4대를 활용한 영상과 비교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궁금하네요.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럼 다음에 더욱 재미있는 컨텐츠, 하지만 조금은 저렴한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제 지갑이 이제 비었습니다. 네, 모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유! 활용을 해보니까 뭐가 압도적으로 좋다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장단이 확실하게 있지만 그래도 비용을 쓸만한 여유가 있다 라고 한다면은 답은 요거 같긴 하네요. 네, 언제나 돈이 문제죠.